우리 바다에는 어떤 사냥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주도 서귀포항 남쪽에 위치한 문섬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암벽이 수중까지 절경을 이루는 이곳은 생물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수중 생태의 보고입니다. (5월) 이 바다에선 방어와 멸치떼의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방어떼에 쫓겨 수면까지 튀어오른 멸치떼. 예기치 못한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을 먹는 슴새. 수면을 낮게 비행하며 멸치를 낚아챕니다. 전열이 흐트러진 수중에선 방어의 공격이 거셉니다. 수중전에 공중 공격까지. 사면초가에 빠진 멸치떼. 상처를 입고 무리에서 낙오되면 고깃대의 밥이 됩니다. 사냥터의 냉혹한 법칙이죠. 고기들이 뜯어먹고 남은 사체는 성게와 불가사리가 처리합니다. 불가사리는 촉수를 뻗어 죽은 고기들을 깨끗이 먹어치우는 바다의 청소부입니다. 성게는 안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으로 변하는 제주 앞바다의 백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조류가 있는 안반 지역에 머물면서 감태를 먹어치우는 성게. 수온 상승, 바다 오염과 함께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죠. 성게의 천적은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를 피해 절벽으로 오르는 보라성게. 불가사리는 끝까지 쫓아가 촉수로 제압합니다. 대표적 극피 동물인 불가사리는 그동안 해산물을 해치고 식용으로도 쓸 수 없는 백해무익한 존재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독침을 가진 성게를 제압하는 사냥꾼으로 불가사리는 바다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불가사리에게 잡힌 성게는 2시간 만에 가시가 모두 빠진 채
텅 빈 골경만 남았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동해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검은태 군소. 수심 5m 전후의 안반지대에 사는 초식성 연체동물입니다. 제주 앞바다엔 이 녀석을 노리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뱀처럼 생긴 이것의 이름은 연두꾼 벌레. 최대 몸 길이가 50cm에 이르는 육식성 포식자인데요. 이 벌레에겐 강력한 사냥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치 혀처럼 길게 뻗어나오는 주둥입니다. 연두꾼 벌레는 붉은 주둥이를 길게 뻗어 사냥감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아뱀이 먹이를 삼키듯 한 입에 삼킵니다. 평소 몸 길이는 약 20cm, 작지만 강력한 사냥꾼이죠. 그러나 노련한 사냥꾼들에게도 실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소라 껍질 속에 몸을 숨기고 사는 집게가 이사를 가기 위해 홀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물 배도라치가 이 녀석을 노리고 있군요. 자갈 틈에 숨어 집게를 주시하던 배도라치. 순식간에 집게를 낚아챕니다. 그러나 집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배도라치. 해조류의 몸이 감기는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군요. 지친 배도라치. 결국 사냥감을 놓아주고 맙니다. 산호숲에서는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번식기를 맞은 솔배간팽. 암수가 나란히 유영하며 짝짓기를 위한 탐색전을 시작하는군요. 등 지느러미에 긴 독샘을 품고 다니는 사냥꾼이지만 번식기만큼은 부드러운 암수가 되는 솔배간팽. 바다 사냥꾼의 모든 사냥은 새끼를 낳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사냥터지만 번식기가 되면 가끔 반란이 일어납니다.
산란기를 나타내는 황금색 옷을 입은 쥐노래미 수컷. 산호 틈엔 60일간 지켜 부화시켜야 할 알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났군요. 성게입니다. 부성이 강한 쥐노래미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독을 품은 가시로 무장한 성게. 이대로 두면 알은 전멸합니다. 결국 쥐노래미는 입으로 물어 갖다 버리는 전략을 택합니다. 사냥꾼의 가시에 찔리는 고통도 있게 만든 부성의 힘입니다. 달이 뜨고 달고기도 사냥을 개시합니다. 옆구리에 보름달을 닮은 반점이 있어 그 이름이 달고기입니다. 모래바닥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달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가까이 오면 큰 입을 재빨리 돌출시켜 먹이를 삼킵니다.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한 번에 자기 체중의 75%까지 먹을 수 있는 대식가라네요. 그렇지만 아무 고기나 삼키지는 않습니다. 독이 있는 고기들은 즉각 감지해 뱉어냅니다. 짝짓기를 마친 솔베간팽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솔베간팽은 긴 지느러미를 펴서 먹잇감에 마치 사노인 양 접근합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로 위장해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사냥꾼도 늘 기습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독이 있는 등 지느러미를 세운 채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서죠. 모래지대에선 한 사냥꾼이 매복 중입니다. 몸이 넓적한 양태입니다. 쑥이미도 모래 속에서 먹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래나 뻘 속에 몸을 파묻고 생활하는 쑥이미는 매복해 있다가 작은 어류와 갑각류를 사냥합니다. 사냥터의 질서를 먼저 깨트린 건 넙치입니다. 쑥이미의 사냥터에 들어와 전갱이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넙치까지 끼어들자 좀처럼 모래 밖으로 나오지 않는 쑥이미가 몸을 일으킵니다. 경쟁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는 녀석들. 쑥이미는 육중한 몸에 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냥을 하는 순간만큼은 민첩합니다. 배는 이미 불룩하지만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동이 힘든 만큼 뒤뚱거리면서도 계속 먹는 대식가죠. 우리 바다에서 가장 민첩한 사냥꾼은 해마입니다. 말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을 한 신화 속 그 동물, 해마. 어류이지만 꼬리 지느러미가 없는 해마는 서서 헤엄치는 직립 유영을 합니다. 작은 새우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해마는 보호색으로 몸을 위장한 채 해초 속에서 먹잇감을 노립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눈과 90도로 꺾인 목은 직립 유영을 하는 해마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침내 먹잇감이 포착되면 주둥이를 치켜든 후 순간적으로 먹이를 낚아챕니다. 사냥에 걸리는 시간은 단 6,000분의 1초입니다. 바다 사냥꾼들의 사냥법은 오랜 진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물범은 우리 근해에서는 유일하게 백령도에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을 즐겨 먹는 물범은 해안의 바위지대에 무리지어 살며 바닷속에서 사냥을 합니다. 물범의 사냥에는 시각 외에 물범만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동원됩니다. 바로 수염입니다. 물범은 수염을 통해 느껴지는 물의 파장으로 바닷속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죠. 물범이 사냥에 나서자 우럭, 피신처를 찾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물범 수염의 촉각신경은 사람의 손가락 끝과 그 배열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촉각으로 느껴지는 물의 흐름을 따라 우럭의 동선을 추정해 따라가 봅니다. 바위 틈에 숨는 습성이 있는 우럭. 물범은 물의 파장을 따라 바위 지대를 수색한 끝에 마침내 사냥에 성공합니다. 물범의 수염, 물범을 살게 하는 생명의 레이더입니다. 입과 위장이 모두 커 자기 몸체만한 물고기도 삼킬 수 있는 아귀. 붕장어를 노리고 있죠. 헤엄치는 속도가 느린 아귀는 주로 바닥에 몸을 묻힌 채 먹이를 유인해 잡습니다. 먹잇감이 접근하면 아귀는 순간 큰 입을 벌려 한 입에 낚아채죠. 아귀는 날카로운 이빨 세 줄이 안으로 휘어져 있어 한번 물면 스스로 놓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발버둥치는 붕장어. 잠시 후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남은 꼬리마저 아귀의 입속에 넣는 붕장어. 아귀의 목구멍을 자극해 풀려 나옵니다. 악마의 물고기라는 별명이 머쓱해지는 순간이군요. 이때 다른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 중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문어. 아귀에게 접근해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그러나 아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어의 다리를 문 채 놓아주지 않죠. 한 시간여 대치한 끝에 문어는 결국 아기를 포기합니다. 사냥꾼은 또 다른 사냥꾼을 부릅니다. 위기를 감지한 문어,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구를 쓰는 인간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 바닷속 사냥터.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장 바다. 이곳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